60대 초반 퇴직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특별히 나쁜 짓 한 번 한 적 없고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쳐 일했고 퇴직 후에는 아내 옆에서 텔레비전 보는 게 일상이 된 그런 사람.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밤 40년 만에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40년이에요. 40년 전 젊고 가난했던 시절에 좋아했지만 한 번도 말하지 못하고 헤어진 사람. 그 사람이 동창회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술이 몇 잔 들어갔고 이야기가 깊어졌고 밤이 됐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그냥 가기 아쉽지 않아? 자, 여러분. 이 남자가 그날 밤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 그의 머릿속에 무슨 장면이 스쳐 지나갔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같이 들어보시겠어요?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퇴직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좋았습니다. 아침에 알람 없이 눈 뜰 수 있다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30년 넘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넥타이 매고 지하철 타고 달려갔는데 그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이 처음엔 굉장했거든요. 아, 이제 진짜 내 시간이 생겼구나.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좀 달랐어요.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30년 넘게 회사가 시키는 것을 하며 살았더니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면 시간이 가는지를 까먹어버린 거죠. 골프는 무릎이 안 좋아서 무리고 등산은 혼자 가기 심심하고 낚시는 해봤는데 고기가 안 잡히면 그냥 멍하니 강만 보다 오게 되고 결국 집에 있게 됩니다. 집에 있으면 뭘 하냐고요? 아내는 소파에서 드라마 봅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 봐요. 뭘 보느냐고요? 뉴스, 유튜브, 또 뉴스, 또 유튜브. 어제 본 거 오늘 또 보고 오늘 본 거 내일 또 보고. 그게 하루예요. 점심은 아내가 차려주고 저녁은 같이 시켜 먹거나 아내가 또 차려주고. 식탁에 마주 앉아서 밥 먹는데 대화가 없어요. 없다는 게 싸우거나 사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수십 년을 같이 살았으니까요. 서로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무슨 말 할지 다 알고 그러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이가 된 거죠. 처음엔 그게 편한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편안한 건지 아니면 그냥 서로 무뎌진 건지.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한 2시쯤 됐나. 아내는 안방에서 드라마 보고 있고 나는 거실 소파에 반쯤 누워서 휴대폰 스크롤을 내리고 있었어요. 진짜 아무 생각도 없이요. 그때 문자 하나가 왔어요. 진동이 울렸는데 처음엔 광고 문자겠거니 하고 대충 봤습니다. 근데 발신인을 보니까 박재훈이더라고요. 박재훈.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졸업하고 몇 번 만나다가 연락이 뜸해진 친구인데 가끔 명절 때 안부 문자 보내는 사이. 문자 내용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형, 이번 달 말에 우리 학교 동창회 하는데 오랜만에 한번 나와봐. 다들 보고 싶다고 해. 동창회. 저는 한 5초쯤 그 단어를 바라봤어요. 동창회라는 게 젊었을 때는 귀찮은 거였거든요. 바쁘다는 핑계로 한두 번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안 나가게 됐고 그 사이에 얼굴 모르는 사람들만 늘어나고. 근데 그날은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 문자를 보는데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다른 공기 맡고 싶다는 느낌이랄까. 매일 이 집 이 소파 이 천장만 보다가 오랫동안 못 본 사람들이라도 만나면 기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요. 저는 문자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어. 나갈게. 그리고 다시 폰을 내려놓으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천장을 봤어요. 그날은 그게 다였습니다. 그 문자 한 통이 그날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평범하게 동창회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동창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뭘 입을지 한참 고민했어요. 퇴직하고 나서는 편한 옷만 입다 보니까 옷장 안에 반듯한 옷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것저것 꺼내다가 결국 회색 재킷에 깔끔한 바지 하나 골라서 입었습니다. 아내가 보더니 한마디 했어요. 너 나가요? 응. 동창회 있다고 했잖아.
아, 맞다. 그리고 끝이에요. 잘 다녀오라는 말도 몇 시에 들어오냐는 말도 없이 그냥 아내는 다시 텔레비전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저도 뭔가 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현관에서 구두 신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다. 서운한 건 아닌데 뭔가 좀 허전한 거 있잖아요. 3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나갈 때 눈 한 번 맞추지 않는 게.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창밖을 봤어요. 가을이었습니다. 10월 중순쯤 됐을 때니까요. 바깥 나무들이 슬슬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노랗고 빨갛게 물든 잎들이 창밖으로 지나가는 게 보이는데 묘하게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설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쓸쓸한 건지. 그 경계 어딘가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종로 쪽 한식집이었어요. 조금 큰 규모의 한정식 식당인데 룸을 빌려서 하는 자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미 서너 명이 와 있더라고요. 처음에 얼굴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구지? 싶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름을 들으니까 아, 맞다 싶고. 사람이 다들 늙었더라고요. 저도 늙었겠지만 남들 보면 더 확 느껴지잖아요. 머리 휘어지고 살도 빠지거나 찌거나 주름이 생기고. 근데 이상하게 눈빛은 그대로예요. 웃을 때 눈이 찡그려지는 방식이라든가 말할 때 고개를 드는 각도라든가. 그런 거는 40년이 지나도 안 변하는가 봐요.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면서 자리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돌고 이야기가 나오고 근황 얘기에 옛날 얘기에. 저는 그 속에서 적당히 웃고 적당히 끼어들면서 그래도 꽤 오랜만에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에 문이 열리면서 늦게 온 사람이 한 명 들어왔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좀 늦었지?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박수연이었습니다. 이름을 바로 알아봤냐고요? 아니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늦게 들어온 여자분이구나 하고 봤는데 그분이 자리를 찾아서 둘러보다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알았어요. 40년이 지났는데 얼굴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래도 그냥 알았습니다. 사람이 참 희한하죠. 오래 좋아했던 사람은 어떻게든 알아보게 되나 봐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겉모습이 바뀌어도 뭔가 눈빛 같은 것, 표정 같은 것, 그 사람 특유의 분위기 같은 게 남아 있어서 그녀도 저를 알아봤어요. 잠깐 눈이 마주치다가 그녀가 먼저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이건석이잖아. 맞지? 네, 제 이름이 이건석입니다. 맞아. 수연이? 맞아. 어머, 얼마만이야. 그렇게 해서 그녀가 제 옆자리에 앉게 됐어요. 자리가 마침 비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녀가 옆에 앉는 내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웃으면서 반갑다고 하면서도 속은 뭔가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감정인지 설명이 안 됐어요. 설레는 건지 당황스러운 건지 아니면 그냥 오랜 기억이 갑자기 올라와서 생기는 이상한 감각인 건지. 40년 전에 처음 이 사람을 봤던 게 떠올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전학 왔던 학생이었어요. 수연이가요. 지금이야 전학생이 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때는 중간에 전학 오는 학생이 흔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수연이가 교실 문 열고 들어오던 날 반 아이들이 다 쳐다봤어요.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첫인상이 조용한 아이구나 싶었어요. 요란하지 않고 시선을 끌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새 교실에 적응하려고 조용히 앉아있는 아이. 창가 자리에 앉아서 밖을 보는 옆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뒤로 몇 달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말해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는 사람이더라고요. 웃음이 많고 표현이 솔직하고 그러다 보니 자꾸 생각나니까 좋아지고 좋아지는 줄도 몰랐어요. 처음엔 그냥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목소리 들으면 좋고 그러다 어느 날 없으면 허전하고 그게 좋아하는 거라는 걸 나중에 알았죠. 근데 말을 못했어요.
왜 못했냐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별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게 너무 크게 느껴졌거든요.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서먹해지면 어떡하지? 반 아이들이 알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발목을 잡으니까 말 한번 못 해보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한동안은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각자 다른 대학 가고 각자 다른 삶으로 흩어지고 그러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회사 다니고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수연이가 생각나는 날도 있었어요. 가끔요. 아주 가끔. 봄날에 창밖 보다가 또는 옛날 노래 듣다가 또는 그냥 이유 없이. 아, 그때 그 사람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겠지.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40년이 지난 얼굴로. 자리가 무르익으면서 술이 돌았습니다. 저는 원래 술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그날은 잔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수연이도 마셨습니다. 처음엔 다 같이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랑 수연이랑 따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끼리. 근황 얘기가 나왔어요. 그녀는 결혼을 했다가 10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어요.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슬프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는 듯이. 애는 하나 있어. 딸인데 지금 외국에 있어. 아, 그래? 응. 거기서 일하고 있어서. 가끔 영상통화해. 그리고 나를 봤어요. 건석이는? 잘 지냈어?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잘 지냈냐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응, 뭐. 평범하게. 퇴직하고 집에서 지내고 있어. 퇴직했어? 응. 작년에. 그녀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심심하겠다. 딱 두 마디였는데 그 두 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심심하겠다. 맞았거든요. 그게. 술이 두 잔, 세 잔 돌면서 분위기가 풀렸어요. 다들 목소리가 커지고 웃음이 많아지고. 사람이 술 들어가면 20년, 30년이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어느 순간 보면 다들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 느낌. 누가 옛날 담임 선생님 얘기를 꺼냈어요. 수학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체육 선생님이 얼마나 웃겼는지, 수행평가가 얼마나 불공평했는지. 다들 기억나는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면서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수연이도 웃었어요. 웃을 때 눈이 가늘어지는 게 40년 전이랑 똑같았어요.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고 다 변했는데 그 사람의 웃음만은 그대로라는 게. 어느 시점에 다른 사람들이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화장실 가거나 전화 받으러 나가거나. 그래서 저랑 수연이가 잠깐 둘이 남게 됐습니다. 조용해졌어요. 수연이가 술잔을 손으로 돌리면서 잠깐 테이블만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야, 건석아. 응? 우리 졸업하고 처음 보는 거야, 이게? 그렇지. 졸업하고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았지. 그래도 뭐 이렇게 됐네.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수연이가 술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건석아 있잖아. 응. 학교 다닐 때 기억나? 3학년 봄에 뒷산 올라갔던 거.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췄어요. 기억나죠? 그게 어떻게 안 나겠어요? 3학년 봄에 몇몇이 같이 뒷산 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저랑 수연이랑 돌아오는 길에 둘이 남게 됐어요. 다른 애들은 먼저 내려가고. 해가 지는 시간이었는데 산에서 보는 노을이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둘이 나란히 앉아서 노을 보다가 내려왔어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앉아서 봤어요. 근데 그게 좋았습니다. 그 침묵이 그 같이 있음이. 기억나.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기억나. 수연이가 말했어요. 그리고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때 노을 진짜 예뻤지. 그때가 좋았는데. 목소리가 조금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잔을 들었습니다.
술이 목으로 넘어가는데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다시 자리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이야기가 이어지고 웃음이 이어지고. 저는 다시 전체 대화에 끼어들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자꾸 옆이 신경 쓰였어요. 수연이가 뭔가 말하면 그게 귀에 들리고 수연이가 웃으면 자꾸 보게 되고. 이게 참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시간이 꽤 지났어요. 11시가 넘었을 거예요. 자리가 슬슬 파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다들 내일 일정이 있다느니 막차 시간이 됐다느니 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일어서려는데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건서가 나 이 근처 호텔에 있어. 여기서 멀지 않은데. 아, 근처에 숙소를 잡았구나 싶었어요. 어디서 오냐니까 경기도에서 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당일치기 하기엔 늦은 시간이니까 잡은 거겠죠. 그래? 멀어? 아니, 걸어서 가도 되는 거리야. 10분이나 될까? 다들 인사 나누고 흩어지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수연이가 나가는 방향을 보더니 저를 봤습니다. 건서가 어디로 가? 나는 지하철 탈 건데. 지하철역 어디야? 종각 쪽으로 가야 해. 수연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같은 방향인데. 같이 가다가 갈래? 택시 타기엔 좀 아깝고 날씨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밖으로 나오니까 공기가 선선했어요. 10월 밤이라 약간 쌀쌀하긴 한데 걷기엔 딱 좋은 온도였습니다. 가로등 빛이 길을 밝히고 있고 늦은 밤이라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둘이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었어요. 걷는 소리,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 그것뿐이었는데 수연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기분 좋다. 이렇게 걷는 거. 응. 밤에 걷는 거 오랜만이야. 나도. 요즘은 맨날 차만 타고 다니니까. 잠깐 또 침묵이 흘렀어요. 발걸음이 천천히 맞춰졌습니다. 의식한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수연이가 가방 끈을 고쳐 잡으면서 말했어요. 건서가. 응? 그녀가 잠깐 앞을 보다가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있잖아, 솔직히 물어봐도 돼? 뭘? 학교 다닐 때. 수연이가 말을 잇기 전에 잠깐 멈췄어요. 저는 그녀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나 좋아했어? 그때.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앞만 봤습니다. 5초쯤 됐을까? 그러다 웃었어요. 피식하고. 갑자기? 갑자기 궁금해서. 4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물어본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생각하면서도 오늘 보니까 그냥 물어보고 싶더라고. 저는 걸으면서 잠깐 생각했어요. 부정해야 하나?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하나? 근데 오늘 술도 좀 들어갔고 40년이 지났고 이 사람이랑 다시 마주칠 기회가 앞으로 얼마나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응. 좋아했어. 수연이가 잠깐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어요. 그냥 걸으면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왜 말 안 했어? 문장인데 물음표가 없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글쎄. 그래도 이유가 있었을 거 아냐.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때는 말하면 다 망가질 것 같았어. 친구 사이도 분위기도.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싶고. 겁쟁이네. 수연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비난이 아니라 그냥 놀리는 것처럼. 저도 웃었습니다. 뭐 그랬지.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눈치챘었어. 근데 뭐 기다렸지. 먼저 말해주길. 그럼 왜 내가 먼저 안 했어? 수연이가 웃었습니다. 나도 겁쟁이였거든. 우리 둘이 같이 웃었어요.
밤길에 두 명의 60대가 나란히 걸으면서 40년 전 얘기를 하면서 웃는 거예요. 우스운 장면이잖아요. 우스우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한 장면. 아깝다. 수연이가 말했어요. 뭐가? 그때 서로 좋아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한 거. 저는 그 말에 뭐라 답을 못했어요. 아깝다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아깝고 말고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걸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걸어가다 보니까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큰 도로 대신 안쪽 골목으로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수연이가 아는 길로 안내했거든요. 골목은 가로등이 조금 띄엄띄엄 있어서 어두운 편이었어요. 발밑을 잘 봐야 하는 그런 길. 그러다 수연이가 발을 헛디딜 뻔했어요. 보도블록이 조금 들려 있는 곳을 못 보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발이 걸린 거죠. 하는 소리가 나면서 몸이 앞으로 기울었는데 제가 반사적으로 팔을 뻗었습니다. 잡았어요. 수연이 팔을. 괜찮아? 아이고. 바닥을 못 봤네. 그녀가 웃으면서 몸을 바로 세웠어요. 저는 팔을 잡은 채로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서고 나서도 잠깐 손을 놓지 않았어요. 수연이도 빼지 않았고. 1초, 2초. 그렇게 잠깐 멈췄다가 자연스럽게 손이 이어졌습니다. 팔을 잡은 게 아니라 손을 잡게 됐어요. 저는 그 순간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고 있었어요. 수연이도 말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골목을 지나고 다시 큰 길로 나오고 손을 잡은 채로. 이상했어요. 이 감각이 참 이상하게 오래된 느낌이 나는 거예요. 40년 만에 처음 잡는 손인데 처음 잡는 손의 낯선 느낌이 아니라 오래전에 잡아봤던 것 같은 느낌. 근데 실제로는 잡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억이 아니라 상상인데 그 상상이 너무 오랫동안 머릿속에 있었으니까 마치 기억처럼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수연이가 말했어요. 따뜻하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다만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 걸었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어요. 가끔 수연이가 뭔가 보이는 걸 가리키거나 저도 뭔가 지나가는 걸 말하거나. 근데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조용했어요. 손을 잡고 나란히 걸으면서 그냥 밤길을 지나는 거. 저는 걸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게 뭔가 이 상황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왔는데 지금 이게 뭔가.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랑 손잡고 밤길 걷는 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이 있어요. 40년 전에 좋아했던 사람이야. 첫사랑이야. 이 정도가 뭐가 어때서. 그 두 가지 생각이 같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도 사라지지 않으면서. 그냥 걸었어요. 골목을 빠져나와서 조금 더 걷다 보니까 뭔가 얼굴에 닿는 게 있었어요. 빗방울이었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어요. 이슬비라고 해야 할 정도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수준의 빗방울. 수연이가 손바닥을 위로 펼치면서 말했어요. 비 오네. 그러네. 우산이 없는데. 저도 우산이 없었어요. 집 나올 때 그냥 나왔으니까요. 수연이가 잠깐 하늘을 봤습니다. 많이 오려나? 글쎄. 구름이 어느 쪽에서 오나 봐야 알 텐데. 수연이가 웃었어요. 에이 그게 뭐야? 기상청도 아니고. 저도 웃었습니다. 비는 많이 오지 않았어요. 이슬처럼 얼굴에 닿는 정도였는데 그래도 조금씩 느껴지긴 했어요. 수연이가 걸으면서 얼굴을 약간 위로 들었습니다. 눈을 살짝 감고. 야 이거 괜찮다. 뭐가? 빗속에 걷는 거. 오랜만이야. 어릴 때는 비 맞고 다니는 거 좋아했는데 커서는 이게 왜 이렇게 귀찮아졌지. 저도 하늘을 봤어요. 빗방울이 얼굴에 닿는 감각. 차갑고 가볍고 흩어지는. 어릴 때는 비가 오면 뛰어나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산을 들이밀어도 맞고 뛰어나가던. 언제부터 비가 귀찮은 게 됐지.
언제부터 비를 피해 다니게 됐지? 어릴 때 비 오면 뭐 했어? 수연이가 물었어요. 축구했지. 흙마당에서. 진흙탕에서? 응. 수연이가 웃었습니다. 나는 빗속에서 책 읽었어. 처마 밑에서. 그게 더 나쁘다. 축구라도 재밌지 처마 밑에 앉아서 비 구경이냐. 넌 나쁘지 않았다고. 빗소리 들으면서 책 읽으면 집중도 잘 되고. 저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됐어요. 처마 밑에 앉아서 빗소리 들으며 책 읽는 어린 수연이.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그때도 그랬구나 이 사람이. 비가 조금 굵어졌습니다. 그래도 많은 비는 아니었어요. 굵어졌다는 게 이슬에서 빗방울로 바뀐 정도. 수연이가 걸음을 약간 빠르게 하면서 말했어요. 좀 더 오는 것 같은데. 거의 다 왔어. 호텔이 저 앞이야. 저도 따라서 걸음을 맞췄습니다. 지하철역은 그 앞으로 조금 더 가면 되는 거야? 응, 그리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있어. 아, 그러면 호텔 앞까지 같이 가다가 거기서 헤어지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빗방울이 뺨에 닿을 때마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손을 잡고 걷는 게, 비가 내리는 게, 밤이 깊어가는 게. 이 모든 게 어딘가 비현실적인 느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 느낌. 오늘 아침만 해도 소파에 누워서 폰만 보고 있었는데. 그러다 동창회 갔는데. 거기서 40년 만에 이 사람을 만났는데. 지금 손잡고 비 맞으며 걷고 있고. 호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호텔이었어요. 비즈니스 호텔 정도 되는 규모였는데 입구 쪽에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그 불빛이 빗속에서 번져 보이는 게 묘하게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불안한 느낌을 줬습니다. 수연이가 호텔 쪽을 보면서 걷다가 입구 앞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멈췄습니다. 우산이 없으니까 처마 아래로 들어가서 비를 피하게 됐어요. 빗소리가 처마에 튀는 소리가 들렸어요. 잡고 있던 손을 자연스럽게 놓았어요. 서로 대화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수연이가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빗방울에 조금 젖어 있었어요. 다 왔다. 응.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헤어지면 되는 거구나 싶었어요. 잘 들어가 오늘 반가웠어.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 근데 그 말이 바로 안 나왔어요. 잠깐 수연이를 봤습니다. 수연이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빗속에서 걸어온 얼굴. 처마빛에 비치는 그 얼굴이 차갑고 따뜻하게 동시에 느껴졌어요. 오늘 좋았다.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오랜만에 이렇게 걷고. 응. 또 침묵이 왔어요. 빗소리.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그냥 가기 아쉽지 않아?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크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하게 눈을 맞추면서.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뭔가가 멈추는 느낌이 들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잠깐 멈추는 것 같은. 그녀의 말이 공기 속에 떠 있는 느낌. 오늘 그냥 가기 아쉽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했어요. 그냥 오늘이 재밌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야기하다 가자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알았습니다. 수연이가 어떤 의미로 한 말인지.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수연이가 제 눈을 보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눈을 마주 봤습니다. 40년 전에 노을 지는 산에서 같이 앉아 있던 그 사람. 처마 밑에서 빗소리 들으며 혼자 책 읽던 그 사람. 교실 창가에 앉아 밖을 보던 그 옆모습. 그게 다 이 눈 안에 있었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말이 나오기 전에 아내 얼굴이 떠올랐어요. 갑자기요. 말하려던 순간에 갑자기. 이상하죠. 이 타이밍에 이 순간에 왜 갑자기 아내 얼굴이 떠오르는지. 근데 떠올랐어요.
어떤 아내 얼굴이냐면 뭔가 특별한 순간이 아니에요. 드라마 보다가 재밌는 장면 나오면 혼자 낄낄거리는 그 얼굴. 밥 다 됐다고 부르면서 주방 입구에서 고개 내미는 그 얼굴. 냉장고 앞에 서서 뭐 먹을까 고민하는 그 뒷모습. 그런 얼굴들이요.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그 얼굴들이 갑자기 이 순간에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잠깐 눈을 내렸습니다. 수연이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아내 얼굴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아서. 결혼하던 날이 떠올랐어요.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된 이야기예요. 그때 저도 아내도 돈이 없었어요. 결혼식이 작았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고 음식도 소박했고 드레스도 아내가 친구한테 빌렸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도 웃었어요. 사진 찍으면서 계속 웃었어요. 작은 식장에서 소박한 음식 앞에서 하객도 많지 않은 그 자리에서. 그래도 기뻤어요. 진짜로. 신혼 때 살던 집이 떠올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작아서 어떻게 살았나 싶은 방 하나에 부엌이 붙은 원룸이었어요. 화장실이 너무 작아서 세탁기를 밖에 놨던지,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전기장판 하나 깔고 둘이 꼭 붙어서 잔지, 여름에 에어컨이 없어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에 편의점 아이스크림 사러 나갔던 일. 그런 게 다 떠올랐어요. 그 시절에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회사 다니면서 일에 치여 있는 동안 아내는 어린애 둘 데리고 그 작은 집에서 하루하루를 버텼겠죠. 불평 한마디 없이. 아니, 불평을 안 한 게 아니라 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못했을 거예요. 당신 힘들다고 하면 더 힘들까 봐.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내가. 아이 낳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첫째 낳던 날. 새벽 2시쯤에 아내가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진통이 시작된 거였는데 저는 처음이라 너무 당황해서 뭘 챙겨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택시부터 잡았어요. 병원 가는 택시 안에서 아내 손을 잡고 있었는데 아내가 너무 아파하는 게 보이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손만 잡고 있는 거. 그게 그렇게 무력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그 와중에 저한테 말했어요. 괜찮아. 나 괜찮아. 자기가 더 아픈데 나한테 괜찮다고. 나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날 새벽에 아내가 저한테 했던 그 말이. 그날 아이가 태어났고 저는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간호사가 나와서 나왔다고 했을 때 그냥 혼자 울었어요.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애가 태어난 게 기뻐서인지 아내가 고생한 게 미안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뭔가 너무 커다란 게 한꺼번에 밀려와서인지. 그냥 울었어요. 퇴직하던 날이 떠올랐어요. 마지막 날 회사에서 짐 들고 나올 때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특별히 약속한 것도 아닌데 딱 내가 들어오는 시간에 현관에 서 있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짐 들어주면서 들어오고. 저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식탁에 앉아서 밥 먹고. 밥 먹으면서 아내가 말했어요. 수고했어요. 딱 3마디. 저는 밥 먹다가 잠깐 멈췄어요. 뭔가 대답을 해야 하는데 목이 이상하게 막히는 것 같아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수고했어요. 30년을 넘게 다닌 회사를 나오는 날에 들은 말이 그거였어요. 거창한 말이 아니고 위로의 말도 아니고 그냥 수고했어요. 근데 그 3마디가 어떤 긴 위로보다 더 정확하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이 나를 안다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게. 그게 수고했어요. 3마디에 다 들어 있었어요. 퇴직 후에 무료한 나날들이 떠올랐어요. 아내랑 말없이 밥 먹고 각자 폰 보고 드라마 보고 그런 하루하루들. 그게 답답했었어요. 그 안에 있을 때는 뭔가 더 있어야 하는 것 같고 뭔가 지금보다 살아 있어야 하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이 순간에 그게 떠오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30년이 넘게 쌓인 시간이고 그 시간 안에 우리 두 사람의 전부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가난했던 신혼. 아이 키우느라 밤잠 못 자던 시절. 서로 지쳐서 말 다툼하고 며칠 냉랭했다가 또 화해하던 날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상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거. 같이. 눈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났어요.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한 번 쉬고. 수연이가 아직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 말을 안 하는 동안 수연이는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수연이를 봤어요. 그녀의 눈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40년이 지난 얼굴. 처마빛 아래에서 조금 젖은 머리. 저를 기다리고 있는 눈.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수연아. 응. 나는. 한 박자 쉬었어요. 가야 할 것 같아. 수연이가 잠깐 저를 봤어요. 표정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어떤 웃음이냐면 슬픈 웃음이에요. 근데 섭섭하다거나 상처받은 웃음은 아니에요. 뭔가를 이해하는 웃음. 그래. 그냥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그 대답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 그 한마디가 뭔가 너무 많은 걸 담고 있어서. 있잖아. 제가 말했어요. 수연이가 저를 봤어요. 우리 추억으로 남는 게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 수연이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딱 한마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그냥 동의가 아니라 뭔가 오래된 것을 함께 인정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우리가 40년 전에도 추억이었고 지금 이 순간도 추억이 되는 거야. 그게 제일 아름다운 거야. 저는 잠깐 수연이를 봤어요. 마지막으로. 잘 살아? 응. 건석이도. 그리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처마 밑에서 벗어나자마자 빗방울이 얼굴에 닿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저는 걸었어요. 걸으면서 눈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 건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수연이가 아쉬워서 우는 건지, 아내한테 미안해서 우는 건지, 아니면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한꺼번에 밀려와서 우는 건지. 다인 것 같아요. 그 세 가지가 다. 빗속에서 걸으면서 눈물이 났는데 비가 오고 있어서 그게 티가 안 났어요. 얼굴에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르는 게 흘러내리고.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지하철역 방향으로. 집 방향으로. 지하철을 탔어요. 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빈 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봤는데 지하철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창이 까매졌어요. 유리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중년을 지난 남자 얼굴.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눈가가 붓기 시작한 얼굴. 그 얼굴을 봤어요. 한참을. 그러다가 생각했습니다. 나 참 이상하게 살았다. 특별하게 산 것도 아니고 대단하게 산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무난하게 별것 없이 살아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됐네. 60이 넘어서도 누군가 때문에 눈물이 나고 60이 넘어서도 손잡고 걷는 게 두근거리고 60이 넘어서도 돌아서면서 아내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다행이기도 하고 집에 도착했을 때 12시가 넘어 있었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까 거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아내는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신발 벗고 조용히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손 씻고 얼굴 씻었어요. 거울 보니까 눈이 좀 부어 있었어요. 찬물로 몇 번 세수하고 나서 침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아내가 자고 있었어요. 누워서 자는 옆모습. 오늘 동창회 가기 전에 별말 없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지금 자고 있어요. 저는 조용히 들어가서 옆에 누웠습니다. 불 끄고 이불 덮고. 아내가 살짝 움직이더니 말했어요. 왔어요? 응. 늦었네. 응. 재밌었어?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응. 오랜만에 좋았어. 그래요? 그리고 아내는 다시 잠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봤습니다. 한참 봤어요. 뭔가 복잡한 게 가슴에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고요한 숨소리. 오늘도 여기에 있구나. 이 사람이. 그날 밤 이후로 저는 한동안 그날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수연이가 처마 아래에서 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기도 하고 빗속에서 걸었던 그 골목길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거나 미련이 남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따뜻했어요. 따뜻하면서 조금 쓸쓸한. 그게 추억이라는 게 아닐까 싶어요. 돌아갈 수 없어서 쓸쓸한데 그래도 그게 있어서 따뜻한. 잃어버린 것 같지만 실은 어디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있는. 그 뒤로 저는 일상이 조금 달라졌어요.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에요. 퇴직한 것도 그대로고 매일 집에 있는 것도 그대로고 아내랑 말없이 밥 먹는 것도 그대로고. 근데 뭔가 보는 눈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그냥 밥 먹다가 아내 얼굴을 보게 되는 것 같고 드라마 보면서 웃는 아내를 그냥 가끔 보게 되는 것 같고. 어느 날 아침에는 아내가 커피 끓이고 있는데 제가 가서 옆에 섰어요. 아내가 왜 왔냐는 듯이 쳐다봤어요. 저는 그냥 말했습니다. 커피 맛있게 끓이네. 아내가 잠깐 저를 보더니 웃었어요. 뭔 소리야? 그리고 커피 한 잔 건네줬어요. 저는 그 커피 받아서 식탁에 앉았어요. 뭔가 특별한 순간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아침이에요. 근데 그게 그날은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사람이 살면서 선택의 순간이 있다는 걸. 크고 거창한 선택만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선택들. 누군가의 눈을 마주칠 때 눈을 피할지 맞출지, 누군가의 말에 대답할지 침묵할지, 누군가에게 다가갈지 물러설지. 그 조용한 선택들이 사실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날 밤 아주 조용한 선택을 했어요. 돌아서는 선택. 누군가는 그게 겁쟁이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누군가는 그게 옳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옳고 그름을 모르겠어요. 다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이었어요. 그날 밤 현관에서 아내가 자는 방 문을 열었을 때 저한테 남은 것들을 지키는 선택. 40년 전의 추억을 아름다운 채로 놓아두는 선택. 추억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가지려 하면 망가지고 놓아두면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제가 수연이한테 했던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 추억으로 남는 게 제일 아름다운 것 같다고. 그 말이 맞다고 지금도 생각해요. 다만 그 말이 수연이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이기도 했을 거예요.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돌아갈 수 없는 젊음에 대해서. 그냥 살아온 수십 년에 대해서. 그것들 전부가 지금 내 옆에서 자고 있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 온 것들 전부가 추억으로 남는 게 제일 아름다운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아내가 드라마 보고 있어요. 저는 이쪽 소파에 앉아서 폰 보고 있고요. 뭐 별거 없는 하루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게 별거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평범한 하루가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없어서 그리운 하루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나한테도 그리운 날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폰 좀 내려놓으려고요. 그리고 아내한테 말해야겠어요. 드라마 뭐 봐? 딱 그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린 추억으로 남는 게 제일 아름다워.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그렇게 남겠지. 여기까지가 오늘 사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내주신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날 밤 당신이 한 선택이 조용하지만 참 단단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서는 게 때로는 더 용기 있는 일이에요. 가진 것을 지키는 게 때로는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그 하루하루가 다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옆에 있는 사람 한 번 더 바라봐 주세요. 폰 잠깐 내려놓고. 뭐해? 한마디면 충분하니까요. 내일 또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